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성균 원장입니다. 오늘은 동물 등록, 많이들 하시는 동물 등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동물 등록을 왜 해야 되고 또 동물 등록에 대해서 많이들 하시는 궁금증이나 걱정 사항들을 좀 객관적인 정보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아이가 출생했을 때는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반려동물 아이들도 지금 강아지, 고양이 친구들도 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동물 등록을 정해진 시점에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동물 등록을 언제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동물보호법에서 정해진 거로는 생후 2개월 이후부터 동물 등록을 하셔야 하고 최장 30일 이내에 하는 거를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동물 등록의 종류도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친구들의 몸 안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또 목걸이나 어떤 제품을 이용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외장형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몸 안에 삽입을 하는 내장형, 그리고 몸 바깥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외장형으로 구분하고, 내장형의 경우도 크기에 따라서 일반 내장칩과 초소형 내장칩으로 구분할 수 있고, 외장형의 경우도 목걸이 제품 안에 강아지의 이름이나 아니면 인적 사항들을 기재해 놓을 수 있는 외장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하철 토큰처럼 생긴 외장형인데, 쉽게 말하면 내장형의 칩을 외장형 장비에다가 이식을 해 놓은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토큰 형식의 외장형 칩이라고 하는데, 토큰처럼 생긴 이 외장형 타입은 전자태그라고 부릅니다. 전자태그. 그래서 내장형은 크기에 따라서 소형이나 일반형, 또 초소형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또 만들어진 제조국에 따라서 구분될 수가 있고, 외장형의 경우는 목걸이형과 또 전자태그를 이용한 방식이 있고요. 전자태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내장형을 할 때 많이 아파하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장형이 좋은 건 알겠다, 내장형이 좋은 건 알겠지만 내장형을 할 때 강아지가 좀 너무 많이 아파하지 않냐, 또는 강아지 내장형을 하는 바늘이 너무 두껍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접종을 맞는 주사 바늘보다는 두껍습니다. 굵기가 두꺼운데 실제로 강아지들이 통증을 그렇게 많이 느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아지들의 통각세포의 밀도가 저희 사람보다 좀 낮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파하진 않는데, 실제로 그거를 사람이 맞아도 엄청나게 아프다 그건 아닌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한다거나 할 때 마취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통 내장칩을 같이 많이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됐을 때 내장형을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리 작은 통증이라도 아이가 느끼지 않을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이게 주사를 맞을 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내장형 삽입 칩을 이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내장형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좀 과한 걱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너무 걱정되신다면 중성화 수술까지 좀 내장형 칩 삽입을 미루시다가 중성화 수술할 때 같이 하신다면 아주 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장형과 외장형의 큰 장단점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내장형 같은 경우는 장점은 우리가 아이를 이제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아이를 유기했을 때 아이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빼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내장형의 단점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호자분들 걱정하시지만 실제적인 단점은 크진 않은 것 같고, 단점 중에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발암 물질이다, 아니면 이게 나중에 골맞을 때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단점들이 있겠죠. 그건 좀 제가 뒤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외장형, 목걸이나 전자태그 같은 형식의 경우는 우리가 아이를 단순하게 좀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애를 잃어버렸을 때 좀 거친 곳을 다닌다거나 했을 때 분실될 수 있고요. 또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데려갔을 경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장형은 수의사들이 봤을 때는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내장형 칩을 했을 때 뭐 위치 추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 아이의 이식 칩을 이렇게 스캔했을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냐라는 걱정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걱정일 수 있는데 실제로 강아지들 몸 안에 넣는 그 내장형 칩에는요, 칩에 대한 정보만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칩에 대한 번호만 삽입이 된 거지 뭐 GPS 기능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도청이 된다거나 그다음 위치 추적이 된다거나 전혀 그러진 않고요. 또 두 번째 경우도 실제로 칩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칩을 읽는 기계로 만약에 칩을 이렇게 리딩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에 대한 정보가 뜨는 게 아니고 칩 번호만 나와요. 그러면 그 칩 번호를 가지고 저희가 관할 구청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죠. 이 칩 번호를 가진 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할 구청에서는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많이들 하는 걱정이 내장년 칩을 했을 때 내장년 칩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냐. 실제로 저도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가능은 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이것도 어차피 기계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갈 일 있잖아요. 병원에 갈 일 있을 때는 한 번씩 그 기계를 이용해서 리딩을 수의사분한테 요청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만약에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리딩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삽입을 한다거나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우리 아이는 1살 때 내장년 칩을 했으니까 10살 때까지 정말 잘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아이가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찾았는데 그 내장형 칩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그 내장형 칩을 리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게 리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칩 삽입이 좀 잘못됐을 경우에요. 뭐 근육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했을 때는 칩 리딩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의 체중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지방이 그 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리딩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또 흔히들 내장년 칩은 보통 우리가 견갑골 사이에 여기 주사를 하거든요. 하지만 뭐 아이가 좀 크기가 커진다거나 아니면 활동성을 너무 많이 띈다거나 아니면 피하 조직들이 좀 느슨하다거나 하면 이 칩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지고 어느 애들은 막 배 밑에 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리딩 하시는 분이 이렇게 좀 부위를 좀 국소적으로 리딩 한다면 리딩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그 칩의 위치도 알 수 있고요. 한 번씩 리딩을 해보신다면 만에 하나 경우에 잘 작동하는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다. 또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이나 근육에 의해서 쌓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리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많이들 하시는 걱정이 내장 칩을 했을 때 암이 생긴다라는 말이 이렇게 유언비어처럼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실제로 근거가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얘기들이거든요. 실제로 미국 수의사협회인 AVMA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그 칩으로 인해서 이 암이 발생되는 그 논문은 쥐한테서 발생된 논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강아지한테, 고양이한테 하는 그 칩 있죠. 칩을 쥐한테 넣어봤더니만 쥐들의 그 부분에서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바탕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도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보고된 바는 2마리라고 해요. 2마리고 실제로 그 친구들도 이 칩에 의해서 생겼는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연관성은 이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실제로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칩에 의해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좀 과한 걱정일 것 같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확률보다는 우리 아이가 그 확률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가져갈 경우보다는 내장 칩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는 너무 작은 거를 퍼센테이지를 걱정해서 큰 일을 못 하시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이들 하시는 걱정 중에 하나가 칩을 넣었을 때 뭐 곱는다거나 그 부위가 염증이 생긴다거나 하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칩을 할 때도 그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죠. 칩을 넣는 부위에 이제 국소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본 적은 없고, 아까 말했던 미국 수의사 협회인 AVMA에 따르면 1996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가 400만 마리라고 해요.
내장형 칩을 했던 400만 마리 중에 실제로 감염이 된다거나 그 부작용을 보였던 애들은 391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작용률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서술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보다 더 낮은 0.0000%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의사분이 정확한 부위에 소독을 하고 정확하게 이 칩을 삽입한다라고 하면 부작용은 굉장히 낮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아이가 좀 많이 움직인다거나 칩을 놓을 때 좀 고정이 제대로 안 된다면 뭐 근육층에 삽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깊게는 이제 뭐 뼈 쪽 가까이에 삽입된다거나 그런 부작용들이 없진 않을 수 있지만 그거는 피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수의사분과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출생등록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법적으로 실제로 이제 동물등록을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직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내장형이 됐건 외장형이 됐건 동물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외장형을 하고 계셨던 분들, 목걸이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내장형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많이 우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생각이 좀 바뀌셨다라고 하면 가까운 병원을 가셔서 내장형으로 바꾸신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